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의, 용어의 이제 정의입니다. 항상 우리가 이제 법을 보게 되면 일반적인 법들은요, 특별히 용어적인 설명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약간의 이제 전문적인 영역에서는요, 항상 법의 용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용어 정의죠. 정확한 용어의 정의. 자, 용어의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는 건데,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느냐? 일단, 자, 이제 뭐가 있어요? 근로자라는 말이 나오네요. 근데 근로자도 우리가 근로기준법에 근로자가 있을 것이고, 뭐 민법상의 근로자가 있을 여러 가지 개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국민건강보험과 관련된 근로자의 개념 정의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자, 어떻게 됩니까? 직업의 종류 따집니까? 안 따집니까? 안 따져요. 자, 직업의 종류는 불문합니다. 그래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그 다음에 자, 뭐가 됩니까?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직장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일을 해가지고 대가를 받는다. 대가를 받아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생활하는 사람. 그러니까 일을 해가지고 대가를 받고 생활하는 사람은 명칭과 상관없이 뭐가 됩니까? 근로자가 됩니다. 근로자가 돼요. 일단 근로자가 되는데 근데 이제 뒤에 하나가 있죠. 뭐가 있냐면 바로 공무원 및 교직원을 뭐한다? 제외한 사람이래요. 근데 공무원 및 교직원을 제외한 사람을 왜 제외를 시켰냐면 나중에 이제 뭐가 되면 이 공무원이나 교직원도 다 나중에 보면 뭐다 직장보험 가입이 됩니다. 되긴 되는데 돈을 누가 내느냐? 근로자는 사용자가 내는데 이쪽은 누가 내요? 보험료를 국가에서 내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외를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다 공무원이나 교직원 이런 사람들이 뭐다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렇게 취급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알아주고 그래서 자 뭐다 공무원 및 교직원을 제외했다라고 했으니까 이 제외가 문제로 나올 수가 있겠죠. 자, 뭐다 뭐 이렇게 써놓고 뭡니까? 마지막에 공무원 및 교직원을 포함한 사람이다. 그래서 제외를 포함이라고 하면 틀린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알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말을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이제 또 누가 있습니까? 자, 사용자가 있죠. 사용자. 자, 근로자가 있으면 항상 사용자가 있는 겁니다. 왜? 대가를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가를 받아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이 근로자였으면 대가를 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있는데 자, 사용자는 어떤 거다?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그래서 몇 사람이 있어요? 3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그러니까 근로자. 여기 있죠? 이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뭐다? 사업주이다. 사업주. 그래서 사용자가 되는 거죠. 사용자. 그리고 뭐가 있었어요? 바로 여기서 공무원하고 교직원을 뭐 했습니까? 제외했잖아요. 그러면 제외했으니까 공무원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공무원에 대해서 뭐다? 이제 보험료를 납부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가 되는데 그 사람은 뭐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기관의 장이 되는 겁니다. 자, 기관의 장. 그래서 자, 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공무원이 소속되는 기관의 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죠. 자, 기관의 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오면 되느냐? 그냥 자,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뭐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내는 게 아니라 누가 낸다? 장이 낸다 이거예요. 기관의 장, 기관장. 우리가 소위 기관장 이렇게 부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어요? 교직원 있죠. 그래서 교직원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사립학교를 설립 운영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사립학교를 설립 운영하는 자, 뭐 우리가 이사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그래서 뭐 이렇게 되는데 뭐 공립학교나 이런 거는 공무원으로 가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용어의 정의가 일단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일단 뭐 사업장이라는 곳은 뭐다? 사업소나 사무소를 한 장소다 있고요. 별 얘기 없고.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무원. 여기서 이 공무원이 어떤 사람이냐? 이게 등장하는 거죠. 그랬더니 자, 공무원은 어떤 사람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상시적으로 종사하는 거예요. 그럼 상시의 반대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임시가 있겠죠. 그래서 임시적으로 종사하는 자. 틀리겠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시적으로 종사한다. 됐고,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서 자, 이제 교직원 있죠?
교직원 해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 교직원은 어떤 사람이다? 사립학교나 사립학교의 경영기관에서 근무하는 겁니다. 근무해서 사립학교에 사립학교. 사립. 그래서 국공립은 어떻게 된다? 공무원이 되는 거니까요. 사립학교의 직원들을 뭐라고 한다? 교직원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영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원과 직원이다. 교원과 직원. 그러니까 교사하고 직원.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용어의 정의 일단 이런 말들을 잘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말들 아니니까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우리가 이제 총칙에서 이제 보는 건데 총칙에서 바로 국민건강보험 그 사업을 누가 주관한다라고 했습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는 건데, 그럼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제 뭘 하느냐 해가지고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뭘 하느냐? 일단 뭐 출발점은 자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그러니까 사업을 누가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뭐다? 주관으로 한다라고 했으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제 사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사업을 하는데 어떤 거라는 겁니까? 자, 일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뭘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수립을. 그러니까 수립은 누가 한다? 사업의 주관이 보건복지부 장관이니까 당연히 누가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립하게 돼 있죠. 그래서 그런 말들을 이제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근데 수립을 하는데 자, 얼마마다 종합계획을 세운다? 그러니까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5년마다 국민건강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큰 틀은 5년 단위예요. 이건 뭐 거의 대부분의 웬만한 법들은 다 5년으로 돼 있어요. 어떤 종합계획 같은 건 대부분 다 5년이에요. 그래서 자,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다. 근데 무작정 수립하는 게 아니었죠. 뭘 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심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의를 해가지고 한다 이거예요. 국민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뭘 하게 돼 있다? 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5년이라고 나왔으니까 이런 게 시험 문제로 나오겠죠. 뭐 3년마다. 이런 것들. 아주 기본적인 문제들이에요. 3년마다. 뭐 아니면 뭐 다른 연도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종합계획의 내용. 종합계획의 이제 내용이 어떤 거냐 해가지고 이런 사항들이 이제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뭐 이런 거 갖고 문제가 낼 수 있으니까 한번 쭉 읽어봅시다. 그래서 종합 건강보험 정책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뭐다 우리가 보험을 하는 데 있어서 건강보험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큰 틀을 먼저 잡아야 되겠죠. 항상 디테일하게 아니라 크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이제 보험을 요양급여를 자꾸 이제 뭐죠? 건강급여를 확대하는 방향을 할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다? 보장성 강화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그러니까 보장성 강화. 그래서 급여를 하는데 어떻게 됐던 되도록이면 자, 이제 가입자의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료 납부하면 그 틀 안에서 하는 거니까 자,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보장성 강화. 그러니까 100%, 그러니까 뭐 50%만 부담한다. 나머지 50%는 개인 부담이다. 이런 게 아니라 앞으로 그런 보장을 자꾸 강화해주겠다. 100에 가깝게 해주겠다 이거죠. 그래서 보장성 강화 추진 계획 및 방법. 그래서 강화니까 이런 것들을 문제가 낼 수가 있겠죠. 보장성 약화의 추진 계획. 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럼 너무 쉽게 내니까 그냥 일단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강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그러니까 재정이 중요하죠. 왜냐면 돈을 걷어서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 이제 급여 비용이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무작정 그 보험료를 징수할 수가 없으니까 중장기 재정 전망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돈이 얼마만큼 부족할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충당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쭉 써놓는 거예요. 됐고, 그 다음에 보험료 부과체계. 그러니까 항상 이게 뭐죠? 보험료 부과체계가 우리 형평성에 문제가 됩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내야 되고 돈을 적게 버는 사람은 거의 안 내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형평성이 좀 맞지가 않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 체계를 바꿔가면서 개선을 해나가는 거예요. 형평성을 맞춰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비호가 사항, 그 다음에 건강 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급여 비용도 중요하지만 건강을 증진시켜야 비용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맞물리는 거죠. 중장기 재정 전망하고. 그 다음에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취약계층이니까 뭐냐면 사회 약자들 있잖아요. 약자들은 당연히 수입이 없을 테니까 아무래도 취약계층이 되니까 이 사람들을 자꾸 지원해 주는 거죠. 뉴스에서도 자꾸 나오는 것들이 그런 얘기들입니다.
자, 그런 게 있겠고요. 그다음에 건강보험에 관한 통계 및 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 통계에서 어떻게 이제 하느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밖에 건강보험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뭐 상으로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다.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인데 이제 점점 더 확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틀은 좀 가볍게 보시고요. 좀 뭐 유치한 문제지만 이런 것들에 같이 끼워 넣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뭐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일단 종합계획. 종합계획은 누가 수립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얼마마다? 5년마다. 근데 독단적으로 수립하는 게 아니라 심의를 거쳐서 수립을 한다. 그리고 자, 종합계획에는 이런 9가지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시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립을 했고, 자, 수립을 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뭐냐면